안녕하세요. 탐벌중학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가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90페이지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중 성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다들 교과서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먼저 성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숙한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여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표시를 한 다음 이것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각 열기죠. 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친구의 속옷을 잡아당기거나 옷 벗기기 장난을 친 적이 있다. 세 번째, 동의 없이 친구의 신체 일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네 번째, 문자 메시지로 야한 농담이나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성인 동영상을 친구와 공유한 적이 있다.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사례 중에 평소에 실제로 했던 장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교과서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적 의사결정이란 왜 중요한지 배워볼 건데, 여러분의 이성 친구와 원하는 스킨십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이성 친구는 스킨십을 원하지만 나는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헤어지자고 할까봐 원하지 않지만 스킨십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0대들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성적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학교 1학년은 여기까지 스킨십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정해주면 참 편하지 않을까요? 그거 인권 침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정하실 수 있게 제가 좋은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인간한테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의 성과 관련된 것을 나 스스로 결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좋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하기 싫은 거는 싫다, 그만해라, 그런 표현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10대인 나는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할 때, 어떠한 스킨십을 할 때 그 이후에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방금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얼마든지 하세요 라고 되게 쿨한 척 이야기 다 했는데, 지금 결국은 여러분은 아직 책임지지 못하니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는 성인들의 책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고 상대방도 원해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 우리 굉장히 행복했고 합의하의 관계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뒷감당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듯이 임신이라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관계를 하고 났는데 상대방이 헤어지자 하면서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 장면이 사진이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성관계를 결정하지 않았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었고,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럴 때도 10대인 여러분이 온전하게 뒷감당을 다 해야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10대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어른들의 보호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책임이란 것은 내가 믿을 만한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느냐,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듯이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어른들은 아직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호를 할 책임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성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요?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성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측면에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나 시기, 방식 등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죠. 즉, 나에 대한 결정 권한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은 성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때도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또 성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하며 올바른 이성관을 확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이란 신체적 또는 성접촉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드라마나 웹툰에서 보면 박력을 가장한 로맨틱이라고 생각하는 협박성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서 계속 밀어봐. 그리고 빼는 거 아니야. 다 좋아할 거야. 맞아. 그냥 밀어붙여. 여러분끼리도 혹시 코멘트 달 때 그러지 않나요? 나 걔 좋아하는데 걔가 날 싫어하는. 야,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스토킹. 데이트 폭력. 좋아할 때까지 따라다녀봐. 네가 계속 선물 줘봐. 코멘트 그렇게 달아줄 분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당사자한테. 근데 주변한테 묻고 그런 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걸로 바뀌었어요. 교육이. 노는 노다. 근데 노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침묵은요? 가만히 있었어. 그럼 뭘로 간주할까요? 예스랑. 예스로 간주하더라고요. 너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날 좋아한 거지. 침묵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지 예스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한 단계는 뭐냐면 예스는 예스만이다. 이건 많이 지금 듣고 있죠. 예스만 인정할. 그게 바로 약물, 그다음에 음주 안 한 상태에서 온전히 너와 나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섹스 토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난 너 싫어. 그리고 몇 시에 할 건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 편하게 하는 거죠. 둘이 좋아한다면. 아니면 둘이 좋아하기 전이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겠죠. 이 사람이랑 나랑 취향이 같은지 나랑 다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해주기예요.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사귀는 거 아니야. 왜? 피해자가 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니면 권력자가 그거 하지 마. 너 그러다 훅 간다.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변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왜냐면 전부 다 약자들이 말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We say no. 우리 모두 다 no라고 말해야 돼. 이건 아니야!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혹시 한번 누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저 글. 야, 생각보다 몸매가 좋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입고 다니 알았지? 네. 에이, 팬이 아니죠. 저분은 이거죠. 에이, 이 사람 보면 좋은데 왜 앞으로 그렇게 입고 다녀? 알았지?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0부터 10까지 몇 점일까요? 10점.
10점이에요. 그러면 한 예를 더 들을게요. 남자들끼리만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부인이 임신하신 거예요. 축하해. 다 묻어 술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한 남성이 뭐냐면 일은 못하면서 밤일은 했나 봐. 네,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이에요. 네.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다녀요, 이 학교를 다녀요, 이 조직에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사건 접수를 하고 싶은 피해자예요. 근데 여기서 온도가 10이에요. 그러면 제가 신고를 해요. 저를 도와줄까요? 저를 해코지할까요? 도와줘요. 또 제가 이 회사를 다녀요, 이 학교를 다니는데 다 3이야. 근데 내가 신고를 해. 저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해코지하고 함부로해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온도예요. 주변 모든 사람의 온도가 높아야 피해자를 해코지 안 한다고요. 왜? 너도 10, 나도 10. 그건 당연히 신고하는 거. 근데 다 3이야. 에이, 그걸 왜 남자들끼리인데 신고해?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럼 뭘까요? 내가 말하는 걸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래서 누가 문제다? 조직 전체예요. 동료예요.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서 경계 존중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누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겠죠.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겠죠. 만약 상대방이 노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노라고 해도 사실은 예스다 라든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는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노의 반응을 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침묵이 또 예스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는 이유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고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죠. 세 번째로는 예스만이 예스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사려 깊지 않은 성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 성폭력, 성병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피임 도구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100%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피임 도구를 사용을 해도 성병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적 행동을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성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나의 성적 행위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내가 대안을 세울 수 있을 때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교과서 91페이지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인데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음에도 성적 행위로 육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엠번방 사건에도 이 성폭력 사건이었는데요. 미성년자를 협박을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가해를 끼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렇게 요새는 사이버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이 최근 들어서 약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촬영자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또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성희롱이 될 수가 있겠죠. 나는 그냥 친구랑 장난으로 친근해서 무심코 한 행동이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낀다면 모두 다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추행입니다. 성욕의 자극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렇게 성추행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성추행은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까지의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걸 알고 가해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다음 성폭행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매일 성폭행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크게 사회문화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원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회문화적인 원인은 왜곡된 성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죠. 음지에서 잘못된 성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죠.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식욕과 같다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사회 구조들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교육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웹툰에서도 잘못된 성적인 관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길러져야겠죠. 자, 다음은 개인적인 원인인데요. 먼저 의사소통의 불일치로 인해서 나는 거절의 의미를 말한 건데 상대방은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거절은 거절이다. 또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나는 그냥 장난으로 친구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친구가 기분이 나쁘다면 이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친밀감 표현의 차이로 인해서 나는 그냥 친해서 어깨를 만졌는데 이걸 친구가 기분이 나빴다면 이것도 성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폭력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먼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또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증이나 불안, 수면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인기피증, 반사회적인 태도를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다시 풀어보도록 합시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성폭력은 가장 큰 포괄적인 개념이었고 그 안에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이 속해 있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 성폭력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임으로 숨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피해자가 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부끄러워야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적 의사결정이란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성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겠죠. 네 번째,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면 임신, 낙태, 성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